제발, 형, 기훈이 형, 정신 차려봐요. 죽으면 안 돼. 손흥민은 기훈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손흥민 씨, 꼭 살아야 해. 너만은 꼭 살아야 돼. 형, 조금만 버텨요. 같이 가요. 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했어. 넌 진짜 멋진 선수야. 만약 손흥민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면 우정을 택할까요? 아니면 생존을 택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기가 끝나고 관중석에서의 함성은 부서진 나뭇가지처럼 뚝 꺾여내렸다. 패배였다. 또다시 시즌 12번째. 손흥민은 가장 마지막으로 라커룸에 들어섰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찰나 누구 하나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감독도 수석 코치도 가장 친했던 동료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을 마시거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생했다. 다음엔 이기자 같은 말을 꺼내기엔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이 졌다. 기록으로는 리그 9위. 주장의 이름이 등 뒤에 적혀 있었지만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 탈의실 끝 구석. 그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정강이 보호대를 벗었다. 검붉은 멍 자국 위에 진통제 패치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통증은 익숙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움직임보다 더 깊은 데서 끈적하게 느껴지는 낯선 감각이 있었다. 그는 팀닥터에게 갔다. MRI 결과를 본 의사의 얼굴은 말을 아꼈다. 연골, 인대, 고관절. 전체적으로 닳았습니다. 특히 왼쪽 무릎.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지금은 재활이 더 중요합니다. 시즌은 무리시고요. 6개월, 8개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창밖에서 런던의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각진 천장과 흰 벽, 바닥에 흐릿이 남아있는 바퀴 자국, 그리고 벽에 걸린 경기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언제부터 저 웃음을 잊었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익숙했던 광대뼈와 이마의 라인조차 흐릿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런던의 숙소 앞에서 익명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단 하나의 카드. 카드의 앞면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찍혀 있었다. 뒷면에는 당신의 삶에 다시 뛰어야 할 이유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글과 함께 1년 번호가 적힌 이름 없는 참가 초대권. 설명도 없었다. 장소도 없었다. 그 아래 새겨진 한 줄. 전화번호로 연락만 주십시오. 그 다음은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처음엔 웃었다. 장난인가 싶었지만 예사롭지 않았다. 밤에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묵이 심장을 더 크게 울렸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그 번호로. 신호음이 1번, 2번, 3번. 그리고 멈췄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씨. 기계음과 같은 음성이었다. 당신은 선택되었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틀 뒤 그는 런던 시내 어딘가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벤에 탑승했다. 그의 스마트폰은 압수되었고 손목에는 얇은 전자 팔찌가 채워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어째서 이 어둠을 택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달리고 싶다. 다시 한 번만 더. 그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었다. 잠에서 깼을 때 손흥민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싸늘한 인공 조명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팔에 무언가가 감겨 있었고 트레이닝복 같은 재질의 옷이 입혀져 있었다. 초록색 운동복. 가슴에는 큼지막한 숫자가 달려 있었다. 7. 주위를 둘러보자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남녀노소, 체격도 표정도 전부 달랐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어디서도 익숙함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뭐야? 머리 위로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참가자 전원, 곧 1차 게임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문이 열렸다. 빛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운동장이었다. 분홍색 벽, 부자연스러울 만큼 파란 하늘, 흙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바닥. 그림처럼 조용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앞에는 거대한 인형 하나가 서 있었고 양옆에는 붉은 옷을 입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게임의 이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손흥민은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2번, 3번 박동을 울렸다. 인형이 뒤돌아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형이 뒤를 보면 정지하세요. 움직이는 참가자는 즉시 탈락입니다. 그 말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게임이 시작되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첫 박자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 있던 몇몇이 움직였다. 그리고 곧이어 팟 하는 날카로운 소리. 사람 하나가 쓰러졌다. 머리에서 피가 터졌다. 현실이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팟, 팟. 손흥민은 몸을 낮췄다. 그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2 다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10여 년간의 경기장, 한순간의 속도 조절, 수비수의 타이밍을 제치기 위해 미세하게 쓸어내리던 발끝의 리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멈췄다. 숨을 멈췄고 무릎의 각도까지도 조절했다. 누군가 그의 옆을 뛰쳐나가려다 쓰러졌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운동장에서 그는 이미 수천 번 이걸 훈련했다. 제한시간 5분 내 인형은 여러 번 고개를 돌렸다. 인형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손흥민은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3, 4, 지금. 그는 짧게 치고 나갔고 다리가 반쯤 바닥을 스치며 멈췄다. 땀이 눈가를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입을 앙다물고 다시 속으로 셈을 세웠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리듬을 읽고 있었다. 수비수를 앞에 두고 드리블하던 순간 한 발 늦게 따라붙는 센터백의 타이밍, 주심의 휘슬 전에 포지션을 바꾸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이 멈춤과 움직임의 타이밍과 똑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긴장이 끈이 풀어져 크게 숨이 터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숨은 가빴고 목은 말랐으며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축구는 없었다. 하지만 축구에서 배운 것들은 이 낯선 죽음의 운동장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게임장에서 돌아온 참가자들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웃음이 미친 것인지 체념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손흥민은 벽 쪽 침대에 앉아 있었다. 벽돌색이 감도는 콘크리트 벽엔 아무런 장식도 표정도 없었다. 바닥엔 번호표가 새겨져 있었고 침대는 철제였으며 담요는 군대식이었다. 그는 가슴에 붙은 번호표를 만져보았다. 7. 그는 지금 이름이 없었다. 그는 이름을 잃었고 팀도 잃었으며 경기장도 잃었다. 그러나 대신 이 세계의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식사. 밥과 김치, 삶은 계란 하나. 많은 참가자가 음식을 남겼고 어떤 이는 남의 것을 훔쳐 먹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다 비웠다. 축구를 할 때도 그랬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일수록 밥은 남기지 않았다. 식사 후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곧 2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팀을 이루어 주세요. 각 팀은 10명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다급히 자신이 운동선수였다고 복싱 챔피언이었다고 떠들어댔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손흥민 씨, 함께 하시죠. 마른 체형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다. 은행원 같기도 하고 출근을 놓친 직장인 같기도 했다. 전략이 필요해요. 줄다리기. 몸무게만으론 못 이깁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면 몇 분 더 모으죠.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혼자 남은 이들, 구석에 웅크린 노인,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젊은 청년까지. 같이 하죠. 우리 10명 채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10인조 팀이 완성되었다. 줄다리기장으로 향하던 그 순간 높은 천장 아래 설치된 철제 플랫폼이 눈에 들어왔다. 줄의 양쪽 끝은 낭떠러지였다. 진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면 끝이다. 그들은 줄 앞에 섰다.
손흥민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들어보세요. 그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에요. 몸의 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렸어요.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우린 뒤로 젖히는 척하면서 3초 뒤에 한 번에 당깁니다. 그 사이 상대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릴 거예요.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경기 전 작전 회의 때처럼.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 어디서 일했어요? 그는 웃었다. 축구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상대는 단단해 보이는 남자들로 구성된 팀. 팔뚝에 근육이 불룩 솟은 남자, 눈빛이 매서운 여자. 그들은 위협적으로 웃고 있었다. 준비. 손흥민은 줄을 잡았다. 자신의 발끝에 감각을 실었다. 이 감각은 경기장에서처럼 잔디 위에 닿지는 않았지만 몸 전체의 무게중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작. 처음 3초. 그들은 일부러 밀리는 척했다. 줄이 미끄러지는 느낌, 발이 끌리는 감각. 그러나 모두가 동시에 외쳤다. 지금. 그리고 줄을 당겼다. 하나, 둘, 셋. 상대팀의 균형이 무너졌다. 한 명이 발을 헛디뎠고 중심이 빠르게 무너졌다. 손흥민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팔과 어깨에 터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 축구공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었다. 결국 줄은 그들 쪽으로 쏠렸다. 상대팀이 비명을 지르며 밑으로 떨어졌다. 모두가 무너졌고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 그렇지만 이겼다는 기쁨은 아니었다. 게임이 끝난 후 손흥민은 벽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리고 발은 힘이 빠져 있었다. 형님 덕분이에요.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내가 잘했던 건 혼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조용히 생각했다. 축구에서는 팀워크가 전부였고 이곳에서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 게임은 짝을 지어 진행됩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운동장 끝의 문들이 열렸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맞추었다. 나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 사람, 아니 나를 죽이지 않을 사람.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흩어졌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손흥민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주름진 눈가에 묘한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007번, 손흥민 맞죠? 예. 나는 456번, 성기훈입니다. 예전에 아들 데리고 축구 경기장에 가본 적 있어요. 그때 당신 후반전 막판에 골 넣고 울었잖아요. 손흥민은 웃었다. 그 순간 어깨에 어렴풋한 온기가 들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이 해보죠. 꼭 이긴다기보단 그냥 같이 해보는 거죠. 그는 말투도 조용했고 눈빛도 따뜻했다. 손흥민은 처음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장은 놀이터 같았다. 모래가 깔린 땅, 오래된 철제기구, 그리고 사람들. 그러나 여긴 아이들의 세계가 아니었다. 각자의 손엔 구슬이 들려 있었고 룰은 명확했다. 한 명만 살아남는다. 그들은 모래바닥에 앉았다. 성기훈이 먼저 구슬을 쥐었다. 나, 짝수. 그는 구슬을 손에 감쌌다. 응? 손흥민이 되물었다. 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춰봐요. 맞히면 구슬 하나 가져가. 손흥민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짝수요. 성기훈은 손을 펴보였다. 짝수였다. 그는 웃으며 구슬을 건넸다. 잘하네. 다음은 손흥민 차례였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주머니 속에 구슬을 꺼내 기훈의 손에 올려주었다. 형이 하세요. 왜? 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기고 살아와서. 기훈은 말이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손흥민의 손등을 잠시 덮었다. 그런 말. 나 같은 놈한텐 사치야.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왔다. 다른 팀이었다. 눈빛이 달랐다. 그들은 속삭이며 말했다. 구슬 모은다. 둘이 물은 것 같으니까. 가자. 저기요. 손흥민이 말렸다. 이건 개인전이에요. 남의 게임에 끼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은 구슬 주머니를 낚아채려 했다.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흥민은 그중 하나의 팔을 붙잡았다. 기훈은 뒤에서 흥민아 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한 명이 미끄러지며 주머니를 쥐고 달아나려는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 기훈의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무너졌다. 가슴에 총알이 박힌 자리, 피가 잔모래 위로 고였다. 그는 쓰러져 있었다.
손흥민은 기훈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멀리 있었다. 형, 괜찮아요. 형, 기훈 형. 기훈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다. 살아야 돼. 손흥민. 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안 가요. 같이 가요. 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넌 내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선수야. 나 아들한텐 말도 못했는데 넌 진짜 선수야. 사람을 살리는. 그는 끝까지 다 말하지 못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게임 종료 사이렌이 울렸고 손흥민은 구슬을 들고 줄을 통과했다. 기훈이 남긴 구슬, 그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구슬이었다.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를 박수로 맞이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었다. 손흥민은 혼자 그늘진 구석에 앉았다. 주먹을 쥐고 이마를 팔에 묻었다. 이기는 건 익숙했지만 이렇게 지는 승리는 처음이었다. 그는 그 구슬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 차갑고 둥글며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마지막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생존을 그냥 살아남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그의 이름이 아니라 기훈의 희생이 의미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게임장에 들어선 순간 손흥민은 어렴풋이 감지했다. 무언가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직감. 여기서부터는 생존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간성의 탈락이었다. 그날의 게임은 단순했다. 플랫폼 위에서 한 줄로 선 후 누가 먼저 상대를 떨어뜨리는가. 힘보다는 판단력, 속도보다는 심리전.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흥민 형. 약간 흐트러진 머리칼, 눈꺼풀이 무겁고 긴 젊은 남자. 손목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장난삼아 만들어준 천 조각이 묶여 있었다. 형. 어제 저희 팀 덕분에 살았잖아요. 줄다리기 기억하시죠? 기억했다. 그는 줄 가장 끝에 섰던 청년이었다. 묵묵히 힘을 보태며 뒤에서 팀을 바치던 남자. 말은 없었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더니 오늘은 같이 해도 될까요? 그는 말끝을 흐렸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플랫폼 위는 높았다. 바람이 불었다. 양옆은 텅 빈 공간이었고 그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10명이 한 줄로 섰고 줄의 중심엔 손흥민과 그 청년이 함께했다. 게임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앞줄에서 실수를 한 사람이 중심을 무너뜨렸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밀었다. 손흥민은 중심을 지켰다. 구슬치기 이후 체력은 바닥이었고 멘탈은 파편 같았다. 그러나 이 청년의 옆에 선 순간 자신을 잡고 있는 누군가의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조금씩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형. 응. 형. 경기 진짜 많이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는데 숨을 고르며 그는 이어갔다. 그날부터 나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결국 못 됐지만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도 형 영상만 계속 봤어요. 훈련소에서도 핸드폰 몰래 꺼내서.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창백했지만 희망의 마지막 불씨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검색이 손흥민 다큐멘터리 다시 보기였어요. 근데 형도 여기 있을 줄은 몰랐죠? 숨이 막혔다. 그래서 소원 있어요. 언젠가 다시 형이 뛰는 경기 보러 가는 거. 진짜 경기장에 앉아서 막 함성 지르고 형이 골 넣으면 소리 지르고 그런 거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조금, 아주 슬프게. 그러나 플랫폼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반대편 끝에서 누군가 미끄러졌고 그 충격이 중심을 흔들었다. 연쇄적으로 사람이 흔들리며 중심축이 흔들렸고 누군가 넘어간다. 외쳤다. 손흥민은 청년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옆에서 몸을 날렸다. 몸의 무게를 던져 중심을 되돌리려 한 것. 바로 그 청년이었다. 팔을 뻗고 발을 디디고 무릎으로 플랫폼을 붙잡고 자신을 밀어냈다. 형, 버텨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몸이 떠올랐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가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손흥민의 팔엔 조금 전까지 그 청년이 잡고 있던 손의 감각만 남아 있었다. 그 따뜻함이 이제는 없다. 게임이 끝났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누구도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거나 손을 뻗는 사람도 없었다.
슬픔은 그보다 더 느리고 더 깊게, 더 멀리 그들의 등을 짓눌렀다. 손흥민은 혼자 그 청년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발끝을 내려다봤다. 바닥엔 피 한 방울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사라졌다는 것만큼은 너무 분명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목소리는 공기 속에 머물지도 못하고 천천히 무너진 그의 심장으로 흡수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한쪽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청년이 남긴 천 조각을 가슴 안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천천히 말했다. 내가 뛸게. 누군가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뛸게. 눈을 감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으며 이마는 무릎에 닿을 만큼 깊게 숙였다. 그의 등 뒤로 누군가의 이름 없는 희생이 조용히 파도처럼 밀려와 있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말이 없어졌다. 말이 사라진다는 건 슬픔을 넘는 일이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숨도 쉬고 있었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깊게 찢긴 듯한 공백이 생겨 있었다. 그 공백이 말라붙기 전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이제 라운드 하나마다 누군가의 표정이 사라졌다. 누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누가 살아남아도 놀랍지 않았다. 그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승리는 그의 인생의 일부였다. 브라이튼전 역전골, 맨시티전 헤더, 아시안게임 결승전. 그 모든 순간이 빛났지만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의 죽음 위에 놓인 승리는 너무나 조용했다.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의 함성도 기록도 아니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세계 밖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 그는 그날 밤 노트 한 장을 손에 넣었다. 누군가 몰래 전해준 것이었고 거기엔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이유였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일부는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메모는 구슬치기에서 사라진 기훈 형이 남긴 것이란 걸.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다음날 마지막 게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참가자들은 조용히 정렬했다. 그리고 그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훈이 형, 나 이제 달릴게요. 플랫폼 위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게임. 이름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시험이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는가를 보는. 게임 방식은 단순했다. 남은 5명이 서로를 배제하고 단 한 명만 남는다면 거대한 문이 열린다. 그 한 사람은 상금을 모두 갖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혹은 모두가 포기 버튼을 누르면 아무도 상금을 받지 못한 채 함께 나갈 수 있다. 선택은 남겨진 사람들의 손끝에 있었다. 손흥민은 발끝을 바라봤다. 먼지가 묻어 있었고 무릎엔 구슬치기 때 입은 상처가 선명했다. 숨을 쉬며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기훈 형의 마지막 눈빛. 그가 붙잡지 못한 청년의 손, 지켜내지 못한 말들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공이 아닌 사람의 무게를 느꼈다. 5명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 모두의 눈에는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흥미는 그것이 그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유임을 느꼈다. 그만합시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낮았고 선명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누군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라도 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포기 버튼인 X 빨강 버튼이 있는 단말기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을 올렸다.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그 자체로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따라왔다. 그 다음 사람도.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마지막 빨강 버튼이 눌린 순간 천장이 열리고 어두운 운동장이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서로를 지키며 끝까지 인간으로 남았다. 그것이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였다. 등번호 대신 가슴에 박힌 작은 흉터를 가진 경기. 그는 그날 승리하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았다. 귀환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비밀리에 조용하게 무력한 사람들의 뒷모습처럼 이루어졌다. 그는 눈을 떴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초록색 벽지, 하얀 천장. 탁상 위엔 무표정한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아무 알람도 울리지 않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그는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 화면을 켰다. 한 줄의 뉴스. 3개월 만에 돌아온 손흥민 선수, 런던 자택 인근 병원서 발견. 그는 웃지 않았다. 그 기사에서 다룬 건 단 하나. 생존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그들은 통계로도 이름으로도 남지 않았다. 그는 샤워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이전과 다른 얼굴이 있었다. 같은 뺨, 같은 눈썹. 그러나 다른 눈빛.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을 본 눈이었다. 밖으로 나갔다. 런던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다. 단 한 명도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예전처럼 셀카 요청도 사인 요청도 없었다. 그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카페에 들렀다. 블랙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년의 마지막 소원이 떠올랐다. 형 경기장에서 뛰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그는 그 청년이 말했던 그 경기장을 상상했다. 푸른 잔디, 수천 명의 환호. 그제야 그는 결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름 있는 삶이 아닌 이름 없는 죽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하여 그는 첫 전화를 걸었다. 첫 재단을 기획했고 첫 회의에 참석했고 첫 희생자의 가족을 조용히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그에게 남은 건 기억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런던이 아닌 서울. 기억과 현실이 엇갈리는 도시. 어느 바람이 부는 오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적을 찢을 때 그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를 타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 종이엔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기훈이었다. 그가 만든 건 하나의 재단이었다. 공식 명칭은 기억의 운동장. 재단은 특정하지 않은 죽음들을 품었다. 실종된 이들의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고 게임에서 사라진 이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지원금이나 제도적 치유로 끝나진 않았다. 그가 만들고 싶었던 건 기억을 지키는 구조물,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응시하는 구조물이었다. 재단의 첫 기념식은 간단했다. 사진이 없었다. 화환도 없었다. 무대 위엔 벤치 하나와 구슬이 담긴 유리병 하나. 그 유리병 앞에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손 대표님, 이 재단은 게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지금 후회하십니까? 그곳에 갔던 것을.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가볍게.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살아있는 자의 책임이에요. 지금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 저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맨 앞장에 적힌 글귀.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위해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는 펜을 꺼내 그 옆에 아주 작게 글자를 새겼다. 손흥민. 이름 석자를 적는데 오래 걸렸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그의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이들을 위해 그도 오늘도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